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기대 이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강세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감산 효과인지 아니면 TSMC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반영이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랜만에 인사드린 이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또 잡설을 할 수 없으니까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면 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코스피하고 달리 단기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단기 고점을 넘어선 이유를 보면 지금 실적은 엉망입니다. 2분기는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TSMC하고 가장 큰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인데 글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건 다소 회의적이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났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활동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정체될 수밖에 없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이 감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그리고 낸드로 넘어가면 중국의 YMTC 얘네가 뭐 중국이 반도체 굴게 한다고 해봤자였는데 예상 밖으로 기술 개발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에 이제 양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 낸드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업자가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한번 그렇게 되면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자국 시장을 다 몰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운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바나 마이크론, SK 하이닉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버거운 경쟁자가 낸드에서 생기고 이 낸드를 기반으로 D램으로 진출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 결국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에서 쏟아지는 이 명문대 졸업생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재풀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밀립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인재를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모아서 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가 삼성전자가 고급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맨날 위기라 그러고 사람 갈아 넣는데 익숙해진 시스템이니까. 네, 그래서 자국에서 뭐 수천 명씩 명문대에서 인재들이 쏟아지는 중국하고 이 한국하고 비교해봤을 때 결국은 나중에 연구개발의 속도 격차도 속도감 있게 줄어들 것이고 이 D램도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기는데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것은 과연 이 감산 효과만일까 아니면 TSMC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거. 근데 워렌 버핏이 TSMC를 사다가 팔았습니다. 이건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TSMC를 먹는 걸 막기 위해서 폭발을 한다. 이 정도의 어떤 기대감이 없다면 지금의 주가 흐름이 다소 설명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감산 효과냐 TSMC가 망하는 것에 대한 문제냐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이쪽에 조금 더 TSMC 쪽에 무게를 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TSMC가 3나노 공정 전환에 다소 버거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하니까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파운드리 쪽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호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상승의 이유라면 삼성전자 주가가 예상 밖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좋아지기 힘든 구조인데 글쎄 한 2, 3년 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한번 바람을 불 수 있고 이게 시장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일단 신호 자체는 나왔으니까 저는 TSMC에 대한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2016년 이후에 삼성전자의 이런 월봉 상승 신호가 나온 이후에
예, 주가 상승이 없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할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가 가니까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60주선 돌파 이후에 계속 좋았던 시장 흐름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예, 그래서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주식이 없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의 희망사항과 달리 또 자산시장은 준동을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인구가 줄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우깡을 과거보다 더 사 먹느냐? 아니, 덜 사 먹을 겁니다. 덜 사 먹는데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정된 건 오르고 한정되지 않은 건 떨어진다. 근데 그 한정되지 않은 거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세상에서 제일 흔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심지어 이제 이 시골 지역을 보고 나면 인구가 무지막지하게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의 땅값들은 다 올랐습니다. 물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동안 GDP가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럼 그 GDP가 왜 오르느냐? 예. 국민소득 1만 달러 하고 3만 달러 하고, 이게 뭐 우리가 경제 성장을 온전하게 해서 통화 가치가 3배가 돼서 그러냐? 아니라 그냥 미국 돈 풀리는 만큼 한국 돈도 풀렸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간 거지. 실질 소득, 가처분 소득을 보면 우리가 96년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이제 이때보다 잘 사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양극화가 심해졌으니까 국민 전체로 보면 96년보다 아직도 못 살고 있습니다. 실질 소득은. 이 실질 소득이 지난 거의 27년 동안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뭐 부동산이 올랐고 뭐 어쩌고 이거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실질 소득에 대한 중요성은 언급을 하는 분들이 안 계시던데, 그래서 자산시장이 또 한 번 좋은 흐름, 그리고 그 좋은 흐름이 단발성이 아니라 2003년하고 굉장히 흡사한 지금 구조기 때문에 이때 9.11 테러가 있었고, 예, 9.11 테러 이후에 올라갔다가 죽고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이렇게 장기간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구조도 거의 뭐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풀린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 상승 국면이다. 다만 올해는 큰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동성이 몰리는 거에 비해서 지수 대형주들은 덜 오르고 중소형주들이 먼저 오를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하는 게 맞다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재미있는 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YM 주가가 지금 오를 만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종목들. 그래서 YM이 만약에 오른다. 이게 오르면 지금 뭔가 하려고 세 가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하고 제가 가는 길이 옳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정해진 길이고, 예, 우리가 인간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신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거라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이 세 가지 재밌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또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없다면, 이런 일이 없다면, 지금 중소형주들이 준동하고 있고, YM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종목입니다. 증설 효과도 곧 나올 거고, 그 주력으로 하는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큰 수혜가 예상되고, 뭐 그런 종목인데, 그리고 예, 그리고 수도권에 위치해서 황금성도 좋고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분위기에서도 안 올라간다. 이게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이제 신의 뜻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의 뜻이고, 만약에 정말 신이 존재해서 그래, 앞으로 계획한 일을 잘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런 뜻이 있다면 잘 될 겁니다. 그럼 잘 되면 뭘 준비를 했냐라고 하면 이미 요거 하나는 제가 다 영상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1단계 1번은 화장품 회사의 인수입니다. 뭐 거창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인수 금액이 이겁니다. 근데 2억 7천만 원으로 사는 회사인데 2억 7천만 원으로 사는 회사가 국내에서 화장품을 거의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께서 23년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왔고 이런 거 높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께서는 내가 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냐라는 좀 회의감도 있고, 그리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접고 싶은데, 접는다기보다는 잘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 화장품을 준비한 게 한 6년 정도 됩니다. 물론 뭐 실질적으로 준비한 건 없지만 2018년부터 우리가 화장품 사업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관심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잘 만들 수 있는 구상이 다 돼 있습니다. 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U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 성에다가 이 네트워크를 붙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제가 영상은 다 만들어 놨는데 태승 뷰티 산업이라는 회사인데 영상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U 네트워크라는 요 다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네트워크로 판매를 하면서 고정적인 수요를 만드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이 거의 실체화돼 있고 요 구상대로만 가면 여러분들께서 요 투자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보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확실한 건 한 5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가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고 100만 원에 1000명이 참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5월 말에 올려드릴 겁니다. 녹화는 끝내놨는데 5월 말에 가결산 나온 거 보고 인수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진행을 할 거고 인수 금액이 2억 7천인데 그런데 100만 원씩 1000명이 뭐냐?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단순히 이제 인수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부채를 조금 줄이면서 이런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영상으로 별도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2.7억으로 코스맥스라는 회사 못지않은 우리가 생산력까지는 아니지만 품질의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우리가 U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정 수요를 갖고 이 고정 수요 조금만 갖고 있으면 이익이 팍팍팍팍 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고생하고 그동안 설비를 갖추는데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 설비가 어떠냐면 설비 자체의 평가액은 크지 않지만 그 화장품 관련해서 좋은 설비가 나왔다 이러면 사십니다. 얼마 전에도 7억짜리 설비가 1,500만 원에 나왔는데 이것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할 수 있는 설비 다 도입하고 한 1억 2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 거의 거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공정을 다 갖추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저기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게 여성용 화장품 진입 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펫 위주 그리고 그 카샴푸 이런 쪽으로 벌크 사용량이 큰 그리고 자동 세차 기계에 들어가는 카샴푸 그리고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는 세제 뭐 이런 쪽으로 제품은 다 있습니다. 생산도 다 할 수 있고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를 못 해가지고 겨우 본전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수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요거는 정말 재미있고 큰 부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또 하나가 무엇이냐? 두 번째. 첫 번째는 화장품이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이것도 하고 싶었던 회사인데 부동산에 자금이 묶이는 바람에 못 샀습니다. 이 회사를. 근데 상장 회사가 이 인수하려고 방산업체입니다. 방산업체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지고 회사 돈 빼가지고 인수대금 줄게요. 이 회사가 자산이 30억, 예금만 20억, 부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는 건데 지금 14년치 수주를 받아놓고 연간 5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날 겁니다. 자, 이런 회사를 우리가 70억 정도에 산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 부동산에 다 묶여가지고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네,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지만 저 YM이 만약에라도 뭐 팔리면 정말 신의 가오로 팔린다면 예, 제 거 말고 예, 여기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팔린다면 요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곧바로 상장도 할 수 있는 컨디션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가 그 리사이클링 관련된 건데 이 리사이클링 관련된 제한이 들어가면 주가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창솔루션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투자의 어떤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도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방도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요 방산업체를 인수하면서 요 리사이클링 사업을 같이 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여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배패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배패사. 이 배패사가 그 지금 이 윤재훈 교수님이 만들다시피 하고 거의 뭐 대표이사도 하시고 기술 설비 모든 걸 다 일군 회사인데 갑자기 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기존 주인이.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잘 키운 회사를 외국에 넘겨서 국부 유출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실 정도로 본인 보상 못 받고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배패사가 넘어가고 한 10년 정도 계속 기술을 축적하면서 이 리사이클링을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뭐냐면 이 배패사라든지 황조라는 회사가 그 분진 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이 크래커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리사이클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너무 교묘하게 잘 짜놔가지고 저도 이걸 알면 알수록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뭐냐면 이 배합할 때 이제 이 잘 섞이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수분으로 이 물까지 어떻게 쓰냐면 빗물을 받아서 쓰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수도사도 안 들어가는 구조고. 예, 그리고 분진이 생겨서 백필트에 모이면 이걸 다시 넣어가지고 재활용하고. 그러니까 대기로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산물이 남지 않느냐. 이 부산물은 돌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건축 재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들어오면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폐기물이 뭐 나와서 조금의 폐기물이라도 나온다 이게 아니라 아예 안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이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 제한 들어간 회사에서 안 된다면 이 입원하고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좀 작게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밴드에 올려드린 내용 H로 시작하는 회사 그게 어떤 구조냐면 제가 돈이 풀리는 시점이 내년 2월입니다. 주총은 내년 3월이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뭔가 여러분들께서 길을 잘 닦아 놓으시면 제가 6월에 뭘 할지 조금 짐작을 하실 텐데 그것까지 해서 4개인데 이 모든 게 이제 지금의 중소형주 강세에 YM도 같이 동참을 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지금 보면 뭐 그럭저럭 동참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거래량도 발생했고 그리고 신고가도 얼마 안 남기고 신고가 올라가면 모든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서 손절한 투자자들 제외하고 모두 다 수익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쉽게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모든 부분에서 열세가 되는 게 이 종목이고 그 앞에 화장품 회사도 그렇지만 사실 오히려 순리대로 했던 게 잘 됐습니다. 화장품이 당시 인수가가 1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중국 진출하고 더 잘해가지고 올해 더 비싸게 팔까라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2.7억이 됐고 이건 뭐 사실 자본금이고 이 자본금을
안 주고 그냥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져오면 이게 증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도 70억 플러스 알파고, 근데 지금 아마 70억에서 한 5억 정도는 깎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한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리사이클링도 예, 뭐 어쨌든 상장사랑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H로 시작하는 종목까지 이런 4개의 어떤 재미가 저 한 종목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 태양광입니다. 이 사업이란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없고 뭐 사람의 노력만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하는 거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가장 잘 될 수 있는 게 전문직이 되는 겁니다. 네, 전문직이 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거 외에 사업적으로 성공하려면 결국 운칠기삼인데, 이 운칠기삼에서 어쨌든 저는 이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만 잘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예, 요런 또 이 점괘를 보고, 그러면 이게 태양광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근데 그게 나름 괜찮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위에 태양광 설비가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3억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산다라는 생각이고,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그 알루미늄 구조물을 할 건데 그 구조물 중에서 비싼 거, 브라켓 같은 비싼 거는 여기서 직접 생산을 하자. 알루미늄 업체니까. 그런 거고, 리사이클링 하는 제한도 큰 공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이제 태양광 설치도 하고 임대료로도 이 간접 지원도 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회사도 지분이 꽤 큽니다. 그래서 잘 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게끔, 그게 이제 회사에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 이 태양광과 관련된 것이고, 이 태양광과 관련된 것도 또 너무 잡설이 길어지는데 제가 그동안 모인 거 한꺼번에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과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이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어떤 이 개발행위 들어간 회사에 가설 건축물이 있다. 이거 해소 안 되면 개발행위 허가 못 내준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정석적인 방법을 하고 있지만 이거 뜯었다가 다 끝나고 붙이시라, 이런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런 답을 찾고, 두 번째, 설치할 한전 개폐기를 설치할 데가 없다. 또 하루 종일 그거 찾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또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패배주의, 염세주의,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이런 걸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특출나서 찾는 게 아니라 저는 엄청난 긍정론자입니다. 무조건 나쁜 일이 생겨도 거기에 좋은 점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게 보입니다.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제 눈에는 되는 것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해서 안 되면 또 같이 고통을 겪게 되지만, 잘 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재미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사고.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 저렇게 박살나가지고 나중에 엉망될 건데 세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 보고 앞으로 제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았는데 적정한 수준으로 인구가 떨어지면 살기 좋은 국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좀 과한 상태긴 하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그렇지 않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거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제가 종목을 찾고 종목을 분석하고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 해도 그런 게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누가 사야 올라가고 누가 팔아야 내려가는데
그 사고팔고를 우리가 직접 하면 우리 주식을 받아갈 쪽이 없고, 우리가 직접 하지 않으면 결국은 휘둘려 가지고 고점에서 잡고 저점에서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아무리 분석을 하더라도 계속 이 호가를 보고 있으면 결국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 뭐 기법이 뭐고 평생 통하는 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단언컨대 제가 아마 국내에서 가장 공부량이 많지 않았을까, 지난 20년 이상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떤 기법이 있을까를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 사람입니다. 물론 뭐 한 2, 3년 전부터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걸 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싸게 산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거 잡아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지만, 이거 외에는 모든 것이 유동적입니다.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새롭게 하셔야 되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싸게 사서 잘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뭐 고정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싸고 좋은 종목을 사서 적극적인 주주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상장하는 건 다 부풀려서 상장을 하니까 비상장 회사 중에서 좋은 걸 찾는다든지, 이게 제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고정 수입의 태양광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진행하고 올해 안에 완성되는 게 20메가입니다. 이명박처럼 됐는데 20메가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용량은 국내에서 탑급입니다. 예, 이걸 하면 이론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가져가시는 월 수입이 이론적으로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지 6억. 월 6억 정도 됩니다. 10메가, 1메가. 예, 맞습니다. 한 달에 6억씩 여기 태양광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주식 투자로 흘러 들어옵니다. 장기간 20년에 걸쳐서. 그럼 우리가 선호하는 종목은 앞으로 이 영향만 받아서, 이게 그리고 계속 늘어날 거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수급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게 누적이 되면 주주들이 뭉쳐서 행동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되려면 싸야 된다. 왜 주가 싼데 왜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세요? 예. 뭐 비싼 거 보고 더 비싸게 만들어라. 이거는 진짜 양아치인 거고. 예, 그리고 이거는 상장 주식에 한계가 있으니까 상장 주식으로, 비상장 주식 중에서 좋은 걸 찾자. 그래서 좋은 걸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싸게 사올 수 있는, 싸게 사서 우리의 어떤 역량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예, 이런 종목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상장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이미 비상장 투자 1호가 어디냐면 대우 컴프레셔인데, 대우 컴프레셔가 앞으로 이 펫 관련된 상품으로 무섭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화장품 펫 전용 상품을 만들어서 대우 컴프레셔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 제가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이런 건 단순히 망상인 거고, 여러분들이 계시면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잘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우여곡절이 컸지만 내년 2월 이후로는 아마 제가 조금 더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너무 사설이 길었으니까 예, 두 종목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창솔루션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연적으로 주식이 올랐다. 다만 지금 주가가 오른 게 과거의 어떤 신호들을 봤을 때 뭔가 한번, 그러니까 이 소위 이런 대창 솔루션 같은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회사 자체는 건전하지만 주식을 보면 때가 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탔던 이런 흐름들이 이번에 우연히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보유하신 분들은 잘 대응하시면 단기간에 또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잘 되실 거고 이미 근데 지금 신규 진입하는 건 좀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캐스트 코리아. 예, 캐스트 코리아가 예전에 M&A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진입을 했다가 망가지고 이 대응을 계속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예,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예, 그 전에 이제 단가를 좀 낮춰두긴 했습니다. 그 추가로 단가를 낮출 기회가 없었는데 2단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될 거고 그냥은 안 넘어갈 거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그 공장을 매각한 대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좀 저도 신빙성 있는 정보를 들어가지고 하지만 제가 일을 할 때마다 종종 이제 제가 원치 않게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전 들은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틀리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니까 저도 분명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그 돈은 다 받을 수 있다더라 얘기는 들었지만 못 받았네 그러면 또 제가 거짓말하게 되니까 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금액이 600억이나 되니까 이 회사가 예, 정상화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영업적인 부분은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조금 개선이 될 거라 그래서 올해도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인수하려는 그 비상장 회사하고 비슷합니다. 예, 사출하는 업체니까 비슷한데 거기는 방산이라는 안정적인 수요가 있고 여기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분위기가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런 구조인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강세 이런 종목들도 오르니까 많은 종목들이 준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올해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대형주가 잘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니까 중소형주에 집중하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큰 틀에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걸 실천하셔야 됩니다. 나 작은 종목 무서워서 싫어. 작게 하시면 됩니다. 뭐 1,000만 원 투자하는 거 부담스러워. 그러면 작은 종목 10개로 쪼개서 100만 원씩 하시면 됩니다. 종목 많이 늘어나도 됩니다. 이건 그냥 쌀 때 사서 튀는 놈들 정리하고 가져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